5번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문제 뒤쪽에 보면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구하라는 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구하라는 것이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간단한 문자 x로 두고 x를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진행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할 때, 문제에 보면은 만약에 문제에 그냥 단순하게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설명만 있다면 이 넓이를 간단한 문자 x로 두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보면은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이렇게 가로, 세로의 길이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구하라는 것을 이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xy로 두고, 그러면 xy를 구하는 문제니까 xy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찾으면 됩니다. 자, 조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 가로와 세로의 관계 있죠. 80.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이렇게 느리고 세로의 길이는 이렇게 줄였더니 전체 둘레의 길이가 2.5% 늘어났다. 지금 읽은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 세은이가 찾아볼까요? 그렇죠. 쉽죠. 첫 번째, 둘레의 길이가 80. 이것은 둘레의 길이는 80이라는 등식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등식을 나타낸다면 둘레의 길이는 80 해서 이런 등식이 하나 있고, 이 등식을 xy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원이가 찾아보세요. 그렇죠. 앞에 이 설명, 가로의 길이는 10% 느리고 세로의 길이는 20% 줄였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전체 둘레의 길이가 2.5% 늘어났다. 이것은 늘어난 길이는 전체 둘레의 길이의 2.5%와 같다라는 그런 등식이죠. 그래서 늘어난 둘레의 길이는 2.5%이다. 그래서 이거를 xy 등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는 거죠. 이때 xy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자, 구해봅시다. 1번식에서 둘레의 길이는, 둘레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 따라서 가로의 길이 x니까 2x 플러스 세로가 2개니까 2y 이렇게 구해지겠고, 그 다음에 늘어난 둘레의 길이, 가로의 길이는 10% 느리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 x의 10%면 x 곱하기 10분의 1, 즉 10분의 1x. 그런데 가로가 2개죠. 그래서 2 곱하기 10분의 1x.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0% 줄였습니다. 세로의 길이 y의 20%, y 곱하기 10분의 2. 그래서 10분의 2y. 그런데 역시 2개니까 2 곱하기 10분의 2y. 그런데 줄였으니까 늘어난 길이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자, 해서 이것을 계산하면 5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y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둘레 길이가 2.5% 늘어났다. 2.5%. 자, 이것은 전체 길이의 2.5%니까 전체 둘레가 80. 그래서 이거의 2.5%면 1000분의 25 해서 계산하면 2로 구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 등식에다가 대입하면, 자, 1번식은 2x 플러스 2y는 8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2y는 2. 근데 두 번째 식이 개수가 분수네요. 그래서 정수로 고치면 x 마이너스 2y는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y가 간단히 소거되네요. 그래서 x는 30, y는 10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원래 구하라는 것이 이 처음 직사각형 넓이죠. 그래서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300으로 구해지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찾아봅시다. 문제 뒤쪽에 보면은 올해 포도와 모루의 수확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선 올해 포도와 모루의 수확량을 구하자. 자, 그런데 이 문제 보면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포도가 뭐 감소하고 머루가 감소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작년의 수확량을 먼저 구하자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포도의 수확량을 X, 머루의 수확량을 Y로 두면 이제 XY를 구하는 문제니까 XY 등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머루와 포도의 수확량에 관계되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포도와 머루를 합하여 900상자를 수확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하고 머루는 20상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 감소한 것이다.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죠. 이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등식 우리 하영이가 찾아보세요. 그렇죠. 올해 포도와 머루를 합하여 900상자 수확하였다 라는 이 문장 안에 어떤 등식이 있냐면 올해 포도의 수확량 더하기 머루의 수확량은 900상자이다. 이런 등식이죠. 이제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면 되죠. 두 번째는 하랑이가 찾아보세요. 그렇죠. 1번과 마찬가지로 포도의 감소량하고 머루의 감소량을 합한 것은 전체의 10%이다 라는 등식이죠. 자, 그래서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이때 XY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줘야 합니다. 이제 구하면 됩니다. 1번식에서 올해 포도의 수확량 더하기 머루의 수확량을 구하면 자, 올해 포도의 수확량은 얼마입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포도는 10%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지난해 수확량 X의 10분의 9, 즉 90%를 수확한 거죠. 그래서 10분의 9X가 올해 포도의 수확량이고 그 다음에 머루의 수확량은 20상자 감소했으니까 작년의 수확량 Y에서 20을 뺀 것이 올해 수확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포도의 감소량과 머루의 감소량. 포도의 감소량은 10% 감소했으니까 작년 X의 10%, 10분의 1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머루의 감소량은 20상자죠. 그래서 플러스 20. 이것이 감소량이고 그 다음에 전체의 10%, 전체의 10%는 작년 전체 양이 X 플러스 Y죠. 그거의 10%니까 X 플러스 Y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값을 차례로 대입하면 1번식에서는 10분의 9x 플러스 y 마이너스 20은 900. 이제 이 상수 부분 마이너스 20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92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니까 10을 곱해서 정리하면 9x 플러스 10y는 920 곱하기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두 번씩도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개수가 분수니까 10을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여기 x가 있네요. 그래서 등식 양변에 x를 계산해 주면 y는 200이라는 두 번째 식 간단한 식이 얻어지네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얻어진 식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x는 800. 자, 따라서 올해 생산한 포도의 양은 작년 x의 10분의 9 그래서 723상자. 머루는 작년 200상자에서 20상자 감소한 것이니까 180상자로 구해지겠습니다. 7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 보면 하영이와 하랑이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선 구하라는 것이 하영이와 하랑이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속력인데 간단히 하영이 속력을 X, 하랑의 속력을 Y로 두면 이제 XY를 구하는 문제로 인식되죠. 그래서 XY 등식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찾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의 속력과 관계되고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찾습니다. 자, 이 문제 보면은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3분 뒤에는 하영이가 하랑이를 300m 앞서게 된다. 자, 이것이 이 시간과 거리가 바로 속력과 관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5분 뒤에 두 사람은 서로 4,500m 떨어져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속력과 관계되고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즉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하영이가 먼저 찾아보세요. 그렇죠. 자, 위에 서로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3분 뒤에는 하영이가 하랑이를 300m 앞서게 된다.
자, 300m 앞서게 된다는 것은 하영이가 달린 거리가 하랑이가 달린 거리보다 300만큼 크다죠. 자, 또는 하영이가 달린 거리에서 하랑이가 달린 거리를 빼면 300과 같아진다라는 이런 등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이런 등식이 있고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하랑이가 찾아보세요. 그렇죠. 이번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렸었는데 4,500m 떨어져 있게 된다라는 이 조건 안에는 하영이가 달린 거리와 하랑이가 달린 거리를 합한 것이 4,500과 같다라는 등식이 이 조건 안에 있는 거죠. 해서 등식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제 XY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는 거죠. 구할 때 XY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줘야 합니다.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를 다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뭐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번에서 구해 보겠습니다. 1번식에서 3분 동안 달린 거리를 각각 구하면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하영이의 속력이 x, 그 다음에 3분 동안 달렸으니까 3x가 되겠고 하랑이는 속력이 y니까 3y. 그래서 하영이가 달린 거리는 3x, 하랑이가 달린 거리는 3y 이렇게 구해지겠고 역시 5분 동안 달린 거리는 5x, 그 다음에 5y니까 5x 플러스 5y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에 등식에 대입하면 1번식은 3x-3y는 300. 계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3으로 나누면 x-y는 100.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5x 플러스 5y는 4500. 역시 계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5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900.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두 식을 합하면 y가 소거되죠. 그래서 x는 500, 그 다음에 y는 400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좀 복잡합니다. 자, 하지만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우선은 우리가 해왔던 방법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뒤쪽에 보면은 A도시에서 B도시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는 것을 찾았다 생각하고 이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면 이제 X를 구하는 거니까 X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조건은 무엇인가? 자, 거리를 구하는 것인데 자, 거리와 관계되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쭉 보면 하랑이는 세은이보다 3시간 늦게 출발했고 세은이는 주원이보다 2시간 빨리 출발하였다. 하랑이의 속력은 세은이보다 시속 4km 빠르고 세은이의 속력은 주원이보다 시속 2km 느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리와는 관계되지만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문장은 아니죠. 뒷부분에 보면은 세 사람이 동시에 B도시에 도착하였을 때, 자, 이 부분이 바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조건이 세 사람이 동시에 B도시에 도착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B도시에 도착했다. 바꾸어 말하면 B도시에서 만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났다라는 것은 이동거리가 같다라는 등식이거나 아니면 이동시간이 같다는 등식이거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출발 시간이 각각 다르고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조건 안에는 세 사람의 이동거리가 같다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랑이의 이동거리, 세은이 이동거리, 주원이 이동거리가 같다. 해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이것을 구하면 되는데 x의 등식이 필요하니까 x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구하다 보면은 이제 모르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세 사람의 속력과 시간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모르는 것을 문자로 넣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 사람의 속력과 시간을 각각 다른 문자로 나타내면 모르는 문자가 6개나 돼서 좀 복잡해지지요. 다행히도 이 세 사람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로 정하면 나머지는 그 문자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세 사람의 속력과 이동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주원이의 속력을 A, 이동 시간을 B. 왜?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일단 구하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각각 구하는데 세 사람의 이동거리 중에 주원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원이의 이동거리를 먼저 구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주원이의 속력이 A, 시간이 B니까 A 곱하기 B. 그 다음에 세은이는, 자, 세은이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세은이의 속력은 주원이보다 2km 느리다고 했죠. 따라서 세은이의 속력은 주원이 A보다 2만큼 느리니까 A-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세은이는 주원이보다 2시간 빨리 출발했죠. 그러면 이동 시간은 빨리 출발하는데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이동 시간은 주원이보다 2만큼 더 긴 거죠. 그래서 B 플러스 2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랑이의 이동거리. 그러면 하랑이는 세은이보다 3시간 늦게 출발했죠. 그러면 3시간 늦게 출발했는데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이동 시간은 세은이보다 3만큼 작은 겁니다. 자, 따라서 세은이 시간이 B 플러스 2인데 여기보다 3만큼 작으니까 하랑이의 이동 시간은 B-1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랑이의 속력은 세은이보다 시속 4km 빠릅니다. 그러면 세은이 속력 A-2보다 4 빠르니까 4만큼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속력은 A 플러스 2 해서 A 플러스 2 곱하기 B-1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식에다가 대입하면 이런 등식이 되고, 자, 따라서 이 두 개의 등식으로 연립방정식 형태로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AB라는 등식 하나와 이것은 AB라는 등식에서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것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EA-B는 2라는 첫 번째 등식과 A-B는 -2라는 두 번째 등식이 구해집니다. 이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1식에서 2식을 빼면 B가 소거되네요. 그래서 바로 A는 4, B는 6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서 A, B의 값이 구해졌는데 원래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의 거리죠. 그럼 그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세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바로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거리죠. 왜? 세 사람의 이동 거리가 다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A, B가 주원이의 속력과 시간이니까 바로 이 속력과 시간을 곱한 것이 즉 주원이가 이동한 거리가 바로 A에서 B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로 구해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처음에 시작은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의 거리 이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고 x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대한 등식이 필요해서 x에 대한 등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x에 관한 등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다시 별해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었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죠. 자,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은 구하라는 것을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거리라고 찾고 이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뒀죠. 자, 그래서 x에 관한 등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x에 관한 등식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긴 했지만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구하라는 것이 이것인데 주어진 그 설명들을 보면 세 사람의 속력과 시간에 대한 설명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시간과 속력에 대한 이 설명과 이 구하라는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사람은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에 다 도착을 했죠. 그리고 속력과 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동 거리죠. 그런데 B 도시에 도착했으니까 결국 이 세 사람의 이동 거리가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의 거리와 같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의 거리를 직접 구하기 전에 A에서 B까지 세 사람의 이동 거리와 같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이동 거리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동 거리를 구하면 바로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동거리는 한 번에 구해지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문제 설명 보면은 세 사람의 속력과 이동 시간이 주어져 있죠.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이동거리가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속력과 이동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과 시간을 먼저 구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속력과 시간이다. 근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시간과 속력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주원이의 속력과 시간을 각각 A, B로 두면 이제 A, B를 구하는 문제가 되니까 A, B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조건은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 찾았듯이 세 사람이 동시에 B 도시에 도착하였다. 라는 것이 조건이고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냐면 세 사람의 이동거리가 같다. 그래서 이 등식을 A, B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구하면 된다. 구할 때 A, B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한다. 자, 이렇게 진행하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풀었듯이 A, B에 관한 등식이 두 개 만들어지고 이것을 연립해서 풀므로써 주어니의 속력 A와 시간 B가 구해지고 이 이동거리가 구해짐으로써 A에서 B 도시까지의 거리가 오류 없이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은 결국 구하라는 것을 잘못 찾아서 시작을 한 거죠.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의 거리가 바로 구해지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바로 구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이 문제를 오류 없이 풀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오류가 있었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만약에 구하라는 것을 잘못 알고 시작했을 때는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그 푸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철저히 분석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찾겠습니다. 문제가 두 개네요. 자, 1번에서 구하라는 것이 열차의 속력과 열차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번에서 구하라는 것은 열차의 속력과 길이니까 속력을 x로 놓고 길이를 y로 놓으면 x, y를 구하는 문제죠. 따라서 x, y에 대한 등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x, y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조건을 찾아보는데 자, 어디가 있습니까? 건널 때까지 30초 걸렸고 1500m 되는 터널을 통과하는데 열차 전체가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은 65초 동안이었다.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죠. 자, 첫 번째 등식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하영이가 찾아보세요.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열차가 400m 되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여 다 건널 때까지 30초 걸렸다. 자, 이 조건 안에 있는 등식은 뭐죠? 열차가 다리를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30초라는 등식이 있죠. 그래서 이 등식을 XY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등식이 있나요? 이제 우리 하랑이가 찾아볼까요? 네, 잘했어요. 그렇죠. 자, 1500m 되는 터널을 통과하는데 열차 전체가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은 65초. 자, 이 조건 안에 있는 등식은 열차가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은 65초. 이런 등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등식을 XY의 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각각을 구하는 거죠. 자, 1번식을 구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걸린 시간.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분의 거리죠. 열차의 속력은 X라고 뒀습니다. 따라서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데 다리를 건너는데 이동한 거리는 다리가 400m니까 이동한 거리가 400m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자, 사람이 다리를 건널 때 앞발은 다리 밖에 있는데 뒷발이 다리 위에 있다면 아직 건넌 게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열차가 다리를 다 건너려면은 열차의 끝이 다리의 끝을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 거리가 다리 400m 뿐만 아니라 열차의 길이만큼 더 이동을 했을 때 다리를 다 건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분의 이동한 거리 400 플러스 열차의 길이 Y, 이것이 바로 다리를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 역시 속력분의 거리인데 그러면 터널 안에 있었다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열차의 끝이 터널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부터 열차의 맨 앞이 터널을 나오기 직전까지가 열차가 터널 안에 있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상황에 맞는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터널 1500m보다 열차의 길이만큼 덜 이동한 거죠.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1500-y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속력 x분의 이동한 거리 1500-y 이렇게 구해지죠. 자,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다 각각 대입하면 1번에서는 x분의 400 플러스 y는 30초, 그 다음에 이것을 분수식이니까 정식의 꼴로 고치기 위해서 등식의 양면에 x를 곱해서 정리하면 1번식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분의 1500-y는 65초.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식의 양면에 x를 곱해서 정리하면은 2번식처럼 됩니다.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1번식과 2번식을 합하면 바로 y가 간단히 소거되네요. 그래서 y가 없어지고 95x는 1900, 여기서 열차의 속력이 20m/초로 구해지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일식에 대입하면 열차의 길이 y가 200으로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열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따라서 속력은 20m로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거리, 즉 열차가 이동한 거리. 자,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터널의 길이 1500m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열차의 길이만큼 더 이동을 해야 완전히 터널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터널의 길이 1500에다가 열차의 길이 200m를 더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속력 20분의 이동한 거리 1700 해서 이것을 계산하면 85초로 계산되겠습니다.